그 국가유공자분들 그리고 관계자께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훈 정책 혁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사장님, 또 전준영 회장님, 윤석준 단장님, 김석호 교수님, 또 김승섭 교수님, 그리고 백조영 교수님 전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감을 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 보훈과 관련해서도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을 모신 대전 현충원에 그 고인을 소개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인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잘한 거는 하나도 안 써 있고 친일 행위 이렇게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잘한 것도 쓰고 잘못한 것도 써야지. 잘못한 것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훈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기리고 또 보상해 드리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흠만을 적어놓고 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적어놓는 식의 접근을 가지고 보훈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좀 질책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우리의 보훈 정책이 아직도 참 그런 기본적인 것, 즉 품격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어떻게든지 잘해드리려는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훈, 조금이라도 뭐 기회가 생기면 더 좀 잘해드리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도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을 동결시켜 놓고 비록 숫자가 줄더라도 줄은 만큼 더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보훈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보훈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지정, 또 PTSD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보훈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고, 이러한 보상이 우리 국격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임영수 의원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명수 의원님의 개회사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충남 아산 출신 국회 임명수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이 다른 해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 해였고, 6.25 70주년이다, 또 4.19 60주년이다, 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주년, 천안함 사고가 생긴 지 10주기 돼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깊게 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지난번 두 번의 논의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새로운 논의를 하게 돼서 정말 뜻이 깊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윤창현 의원님의 지원과 함께 또 우리 심상엽 사장, 또 우리 전준영 이 천안함 생존자 전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애쓰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금 전 인사를 드렸으면 우리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님, 좋은 책도 주셨는데, 또 이 좌장과 토론을 맡으신 윤석준 교수님, 또 김석호 교수님, 또 김승섭 교수님, 또 백종우 교수님,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바쁘신 가운데 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민우 변호사님,
또 이찬호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역사의 굴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상 많은 일들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울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전란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몇 사람의 유명한 장군을 기억합니다만 정말 그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역사 시험에 나오는 하나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답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다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전란과 굴곡이 많은 나라에서 이 보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늘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예우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실제 그런 점들에서는 우리가 앞에 공약한 거에 비해서 결국 이 보훈 문제는 그때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냐 하는 것들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예우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여기밖에 안 왔나 하는 좀 속상함과 어떤 분노까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뭐 긴 인사를 드리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YS 93년부터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 보훈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내무부 담당 과장이었는데 보훈처 업무가 워낙 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업무하고 이 업무를 겸해서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그렇지 않다 보훈 업무를 따로 하십시오. 대통령이 나가서 국립묘지에 가서 맨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뭐 머리를 숙입니다. 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실제 우리 업무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청와대 최소한 보훈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 수석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난 뒤에 그 보훈 과장을 다시 전담하는 과장을 두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통로든 보훈비서관 한번 만들어라. 그리고 보훈처를 부르 좀 당당하게 해라. 정부 부처 하나로 둬야지 이 총리실과 관련되는 처로 놓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보훈비서관도 아직까지 청와대에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김진표 의원 또 청와대 수석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맞다고 그러는데 왠지 안 되더라고요. 맞다고 하질 말던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다시 이번에도 21대 국회에 돌아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서 제대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지금까지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데 어떻게든 저는 끝까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저 혼자만이 안 되면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다시 또 새로운 또 설득을 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예우를 한다는 게 보훈처의 그 승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훈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유공자 관리나 유공자에 관한 강론적인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좀 부여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보훈처에 우리 신경순 등록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만 보훈처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일정한 처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울타리를 벗어나자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특별히 의사상자에 관련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세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벌써 됐어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이 정부의 지원과 이 제도화와 여기에 대한 예산적 배려가 늦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장애를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뭐냐 그걸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듭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저 때문에 우리 윤창현 의원님 빨리 떠나셔야 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만 이 좋은 가을날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만 우리가 논의한 일들이
밖에 있는 나무의 꽃의 열매처럼 좀 작지만 우선 그 일정한 결실이 이루어져서 많은 국가유공자 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게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논의한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문제를 끝까지 정말 추적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또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 도서관 저 지하는 좀 불편합니다. 자리가 여러 모여서 불편한 자리에 와주신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서 있는 우리 심상엽 사장, 또 우리 전준영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이찬호 우리 유공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